재미와 흥미를 더한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4화에서는 드디어 사건의 실체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박다은과 보영의 시체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왔죠. 하지만 10년이 지나도록 그들의 시체를 찾을 수 없었는데요. 그러던 보영의 시신을 드디어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하설이 그 장소를 발견한 것이죠. 하설은 하이킹하다 우연히 천수마을에 들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동물뼈와는 다른 사람뼈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하설이 의대생이었기에 그 뼈가 사람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이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뼈를 경찰서에 전달하게 되었고 정밀 감식 결과 그 뼈는 다름 아닌 보영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정우는 보영이 시신을 찾기 위해 급히 천수마을로 향하는데요. 하설 또한 알 수 없는 마음에 이끌려 그를 도와 함께 시신을 찾는데 동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영의 명찰이 놓여있는 시신을 발견하게 되죠. 하설은 병무에게 시신이 발견된 사실과 정우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렸는데요. 정우의 행동을 오해한 노상철 형사는 급히 그 장소에 달려가죠. 백골이 된 시신과 함께 놓여있던 명찰을 본 정우는 오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급기야 정신이 나간 듯한 모습을 보이며 이 말만 되풀이해 노상철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10년 동안 내가 얼마나 찾고 싶었는데 미안해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정말 애절하게 자신이 죽이지 않았다고 제발 범인을 잡아달라며 미친놈처럼 오열합니다. 노상철 입장에서는 분노가 치밀지 않을 수 없는데요. 친구를 잔인하게 둘씩이나 죽여놓고는 사과를 하기는커녕 자신이 죽이지 않았다고 발뺌이라니 말이죠. 그의 입장에서는 완전 쓰레기 같은 놈인 것입니다. 하지만 노상철이 사건에 의문을 갖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이것인 것 같은데요. 보영 시신에서 상위 속옷은 그대로인 반면 하위 속옷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는 즉 그가 죽기 전 성폭행당했을 확률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10년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시신에서 하위 속옷이 사라질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화에서 병무 표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노상철이 성폭행을 의심하자 병무 표정이 급 어두워지며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이죠. 심지어 성폭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노상철 질문에 말까지 더듬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모습은 민수에게서도 나타나는데요. 정우는 자신의 사라진 기억을 되찾기 위해 민수를 데리고 창고에 들어가죠. 그리고 사건 당일에 있었던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보영이 울었던 장면과 자신이 없을 때 친구들끼리 창고에 오지 않았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보영이는 평소 알코올 중독자인 아빠에게 폭행을 당하는 아이였지만 누구보다 밝고 강한 모습을 보인 아이였는데요. 그런 보영이를 정우는 무시하기보다는 살뜰히 챙겼죠. 그런 보영이가 사건 당일에 눈물을 보인 이유가 정우는 궁금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는 평소와 다르게 보영이 얘기가 나오자 발끈하며 보영이와 싸운 건 너 아니냐며 핵심을 비켜가죠. 게다가 정우도 없는데 자신들이 왜 이 창고에 오냐며 다른 장소에 있었음을 얘기하는데요. 정우가 이렇게 물어봤다는 건 평소에 정우 없이도 이 창고에 와서 종종 놀았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사건의 살해범이 정우가 아니라는 단서는 또 있습니다. 보영의 시신이 발견된 후 하설과 정우는 노상철에게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바로 천수마을이었죠. 그런데 이때 정우가 병무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병무에게 우리 고등학교 때 천수마을에 저런 곳이 있는지 몰랐잖아 라고 말이죠. 이에 병무도 당황해하며 응이라고 가볍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두 사람 대화를 듣던 노상철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는데요. 날고긴다던 광수대 출신 노상철이 뭔가를 캐치한 것으로 보이죠. 5화 예고편에서는 노상철이 정우와 함께 사건을 재조사하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범행이 일어났던 장소에 정우와 노상철 모습이 보이고 하설도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때 하설이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요. 바로 자신이 뭘 본 것 같다는 말이죠. 아마도 수호 그림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는 자신이 본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 정우 또한 수호가 자신에게 전해줬던 그림을 떠올리며 노상철에게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노상철은 그 그림을 통해 그날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될 것 같은데요. 보영 시신에서 하이 속옷이 없어진 것 또한 그림으로 완벽히 설명이 되죠. 또한 동네 사람들이 정우에 대해 격한 반응을 보인 것도 이 그림과 무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예고편에서 정우는 현구탁을 찾아가 이 사건 재조사를 요청하는데요. 노상철 또한 아무래도 이 사건이 이상하다며 현구탁을 찾아가 재조사를 요청하죠. 하지만 현구탁은 재수사는 무리라며 너가 책임질 거냐며 노상철을 몰아붙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노상철이 아니죠. 아마도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전제하에 재수사를 받아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증거를 다시 확보한다는 건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몇 가지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바로 정우가 가지고 있던 주유 영수증입니다. 그는 돈이 없던 학생이었기에 주유를 매번 10,000원만 했다고 했는데요. 그가 되살린 기억에는 그날 자신의 차에 기름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날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정우의 차가 사용되었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누군가 그 차에 정우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밤사이 주유를 했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차가 이동했지만 정우가 운전을 했다고만 볼 수 없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정우 차 키는 항상 창고 공구통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운전만 할 수 있다면 누구나 그 차를 이용해 시신을 유기할 수 있었다는 말이죠. 현구탁의 행동도 이 살인사건과 연관되어 보이는 어딘가 의심스러워 보이는 부분이 분명 있는 건 사실입니다. 5화 예고편에서 정우가 현구탁을 찾아가 그날 삼촌 어디 있었냐며 추궁하는 장면도 있었죠. 원작에서는 수호와 쌍둥이인 건우가 이 사건에 연루되어 사건이 이슈화되자마자 바로 유학을 보내버린 것으로 나오는데요. 하지만 현재까지 현 드라마에서는 그의 존재는 나오지 않습니다. 원작과 현 드라마가 많이 달라진 부분을 생각해보면 그는 이후에도 등장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말이죠. 노상철은 정우 사건이 유독 다른 사건들과 다르게 빠르게 기소까지 이루어진 것에 의문을 갖는데요. 성인이었다면 20년 받을 것을 미성년에 마무리하게 되면 10년으로 줄일 수 있어 항소도 포기하고 그렇게 마무리한 것이냐고 말이죠. 어쩌면 현구탁과 정우 아버지는 절친이었기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정우를 가리키고 있었기에 그의 입장에서도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말이죠. 하지만 역으로 모든 증거가 정우를 가리킨다는 것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설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4화 엔딩에서는 보영 엄마가 현구탁에게 보영이 우리가 죽였잖아라는 폭탄 발언을 던지며 끝났는데요. 이는 실제 자신들이 보영이를 죽였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보영이 죽기 전 자신들의 불륜 장면을 목격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후 보영이 죽었고 그 죄책감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가 현구탁을 찾아와 이런 협박성 발언을 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우를 설득해 보영아버지 형량을 줄여달라는 것이죠. 이재인은 보영아버지 문제로 변호사를 찾아갔는데요. 하지만 그에게서 돌아온 답변은 자신이 정말 하기 쉽지 않은 일이었죠. 바로 보영이를 죽인 정우와 합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현구탁을 이용해 그와 합의를 하려는 속셈이었던 것이죠. 수호의 그림을 불태우고 수호에 대한 무언가 알 수 없는 불안을 느끼는 현구탁인데요. 어쩌면 수호가 아버지인 현구탁에게 정우가 범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자폐아인 수호가 정우가 범인이 아니라고 한들 믿어줄 사람 또한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구탁은 수호가 이 사건에 휘말리는 것도 싫고 사건이 커지는 것도 원하지 않았기에 수호 입을 막은 것이 아닌가 싶죠. 사건이 커져봐야 책임자로 있는 자신 입장에서는 유리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정우 사건을 해결한 공으로
현재 무천서장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사도우미로부터 수호가 괴상한 그림을 그렸다는 소리를 들은 현구탁은 한 걸음에 달려오는데요. 그리고 모든 그림을 다 불태워버리죠. 아픈 아이가 이상한 그림을 그렸다면 먼저 그 그림을 불태울 것이 아니라 전문가한테 그림을 보여주고 상담을 받는 것이 일반적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수호 그림을 아무도 몰래 태워버렸다는 것은 그림이 남들에게 보여지면 안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현구탁이 이 사건의 직접적인 범인은 아닐 수 있지만 모든 사실을 알고도 정우를 범인으로 몰고 간 사건을 은폐한 경찰이 되는 것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